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7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정말 시급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2주 만에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죠? 자고 싶다. 자고 싶다.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 전 국가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너무 문의가 많이 쇄도하다 보니까 빠른 대응이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챗봇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획, 개발, 디자인 모두 함께 투입이 돼서 먼저 3일 만에 챗봇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공유해 주시는 코로나 관련 대응법이라던가 예방법, 그리고 확진자 관련 동선 등등의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챗봇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였고, 비즈보드에서도 카톡 상단에 챗봇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배너를 걸어서 카카오 채널에서도 알림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은 거의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는 정보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공포심만 커져가고 있어서 정보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 현황판 서비스 기획 개발에 급하게 착수했고 한 일주일 만에 완성되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10시에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수치가 틀리면 안 되니까 좀 가슴이 많이 좀 떨렸던 것 같아요. 확진자 수, 격리 해제자 수, 사망자 수, 이러한 수치가 가장 중요한 정보였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날에는 해외 유입이 얼마 됐는지, 그리고 어느 날에는 또 거리두기 단계가 몇 단계인지, 수칙이 어떤 건지 상황에 따라 계속 이 중요한 정보들이 바뀌더라고요. 이러한 중요 정보를 판단하는 게 저에겐 좀 많이 어려웠던 업무였는데, 저희는 이 페이지가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장기화가 되다 보니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늘면서 다들 자기 주변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뉴스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어하는 요구사항들도 생기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관심 지역 뉴스와 백신 현황, 그리고 재난 문자까지 한 번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7살 아이가 있는데요. 성인인 저는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저희 아들 걱정 때문에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봇이 잘 정리해서 알려주니 저도 위험 상황을 자주 피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마스크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전국이 난리였고, 평소에 100원, 200원 정도 했던 그런 마스크가 당시에는 4,000원, 5,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고, 백신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마스크였어요. 그래서 지도상에 마스크 판매처 정보와 수량 정보를 표기하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용이한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획, 디자인, 개발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었고 의사결정 시간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인원까지 모두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서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약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님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전화 문의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간다고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카카오맵 안에 장소 상세라는 그런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업시간이나 휴무일을 같이 표기해서 전화 문의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수량을 같이 표기해 준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가치가치는 카카오의 사회공헌 서비스인데요. 코로나 이슈가 확산되면서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소외계층을 위한 긴급 모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점점 이슈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코로나19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 관련된 모금이라든가 의료진을 위한 모금, 화훼농가 이런 다양한 주제의 모금이 진행되었고요. 총 126개의 모금함에서 54억의 모금이 진행됐습니다. 기부에 참여해 주시면서 남겨주시는 기부자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도 되게 많은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이랑 같이 기부를 했다라든가 콘서트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는데 그 티켓 비용을 기부하고 싶다 이런 되게 다양한 기부자분들의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을 때도 많았고요. 정말 모금을 하는 수많은 단체의 담당자들이랑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톡도 계속 실시간으로 여기저기에서 카톡이 올리고 전화를 계속 받고 전화 끊으면 또 전화가 오고 이런 시간들이 또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긴급 모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빠른 시간에 빨리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저희가 빨리빨리 전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의 사이클보다 되게 긴급하게 좀 많이 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서로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거랑 되게 지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더 대응하려고 되게 다 같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자유롭게 다니던 식당이랑 카페에서 이제는 필수적으로 QR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요. 핸드폰을 켜서 QR 체크인 탭을 열고 버튼을 눌러서 QR 체크인을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고 느꼈고 다른 분들도 많이 불편을 느끼실 것 같아서 이걸 한 단계 줄여보자, 흔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걸어 다닐 때 갑자기 QR 체크인이 켜지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감도 조절에도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많은 분들이 세게 많이 흔들면 잘 인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각도를 크게 해서 흔들어야 잘 인식이 됩니다. QR 체크인 쉐이크 기능이 도입되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QR 체크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대여성명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직접 개발했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뿌듯합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2만 2천여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잔여 백신 당일 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백신 접종을 4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백신 노쇼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렵게 구한 백신을 보관 기간이 지나면 다 버려야 하거든요.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니까 백신을 맞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죠. 근데 이거를 2주 만에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죠?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이라고 하면 필요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백신 접종이 가능한 사람인지, 본인인지, 백신이 폐기되기 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지 이런 조건들이 계속 거의 매일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정책이 변경되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오픈일을 미룰 수는 없으니까 대응 때문에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미 많이 있어서 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백신을 단 한 개라도 낭비할 수 없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고 다들 밤낮 주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매달려서 했던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계속 새로 고침 하는 서비스잖아요. 인프라 장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감당해야 할 트래픽은 전 국민 대상 서비스이고 개발 부서뿐 아니라 카카오 전체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진짜 감사하죠. 끝내고 나서는 되게 뿌듯했죠. 국가 비상사태인데 전국에 있는 카카오톡 이용자분들이 조금 더 안전해지는데 일조할 수 있어서 아, 나 잘했구나 싶어요. 어깨 으쓱. 올해 6월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고 자녀 백신 접종자도 늘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되었고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발 기간이 한 2주 정도로 상당히 빠듯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 근무 스케줄을 보면 거의 회사에 살았다시피 할 정도였는데 기획뿐만 아니라 개발, 디자인, QA 다 같이 작업한 분들한테도 난데없이 큰 과제가 떨어진 거라 사실 다들 번아웃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 의미 있는 과제니까 우리 해내자 하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무겁고 지치고 힘든데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도 작은 재미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라이언을 넣게 되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수고해서 접종 완료까지 달성하신 분들이 또 다른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쌍따봉을 준비했습니다. 나 1차 접종했어, 2차 접종했어 대신 나도 이제 쌍따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징이 된 것 같아서 라이언 잘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8월) 달부터 40대 이하 백신 예약이 시작되면서 카카오 인증서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픈하기 위해서 다들 진짜 주말이건 뭐 밤이건 새벽이건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요구 조건이 이제 초당 5,000명에 대해서 인증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요구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개발적으로도 굉장히 최적화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개발로 다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DB팀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요구 조건인 5,000명 이상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저희가 8시만 되면은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모니터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트래픽이 막 들어오면은 점점점 이렇게 트래픽이 증가하는 게 바로 그래프로 저희한테는 보이거든요.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트래픽 들어온다 뭐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하면서 잘 처리할 때는 그래도 잘 넘어갔다, 뭐 이렇게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갈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이제 이게 트래픽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책 세워놨던 그런 스크립트를 돌려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크립트를 돌리면서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막았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희는 약간 전투하는 기분으로 올해는 어제보다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약간 새로운 기분으로 이제 어제 약간 실패했던 거는 오늘은 개선할 수 있겠지, 이런 걸 매일 준비해 가면서 거의 이 기간 동안은 저희가 국민들의 좀 더 건강한 삶,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저희의 삶을 약간 포기하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픈 날짜가 8월 9일로 정해지면서 이거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전부 다 베테랑이기도 했고 이제 서로를 믿으면서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처리할 테니까 넌 이 부분을 처리해, 이렇게 해서 대응하면서 서로의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질병청에서 뭐 청와대 컵 같은 걸 하나 주더라고요. 과기부에서 감사패도 주고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카카오톡 인증서 지금 사용자가 2,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사용자들이 좀 편하고 빠르게 이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게 사회적 일념 하나로 저희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 서비스가 폭파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도 서비스가 마스크를 사는데 필요한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여행이나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생활들이 모두 정상화되었을 때 훨씬 지도 서비스가 의미가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지도 서비스를 켜고 자녀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지도 서비스를 켜고 그런 상황보다는 코로나19가 이제 모두 극복돼서 일상생활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페이지가 없어져도 상관없으니 좀 모두 다 마스크를 벗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다시 하라고? 열심히 만들 것 같습니다. 해야죠. 네,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자다 깨다 일어나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되게 힘들긴 했지만 힘든 만큼 되게 보람도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하지 않을까 하면서 또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저에게 온다면 무조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